GDP 중에서 잠재 성장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생산 요소 크게 자본, 노동, 기타 자원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해가지고 생산된 생산량을 우리는 잠재 생산량, 포텐셜 GDP이라고 그래요. 2016년 중기 견인전망 9월에 나온 표에서 보시다시피 잠재 성장률이 6.8%에서 3.2%로 계속 추락하고 있어요. 근데 자본 수독이라고 있어요. 자본 수독은 기계설비, 운수설비, 구축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자본 수독 신장률도 3.대에서 1.3, 노동도 0.6에서 0.2, 그 다음에 총요소는 2.3에서 1.6이니까는 아주 불안해요. OECD가 2014년 5월 달에 전 세계 잠재 성장률 전망을 했어요. 한국이 잠재 성장률이 2015년에서 2060년 내다볼 때 하락 속도가 제일 빨라요. 국민경제 자문회의 거기에서 2013년에 발표된 자료를 보더라도 2010년 후 3%, 2030년 1.9% 이렇게 계속 떨어지잖아. 그 다음에 진위계수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소득 불평도를 나타내는 계수거든. 0이 이제 제일 낮고, 높을수록 불평도가 높은데, 이 추세가 계속 성장률도 떨어지고 소득 불평등도 계속 악화돼 가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요소 투입 중심의 성장이 이제 끝났다 하는 소리예요. 2016년을 정점으로 해서 경제 활동 인구가 2016년 3,704만 명에서 계속 떨어져요. 이것도 이제 노동수당이 출산율도 적고 고령화 추세다 하는 얘기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본 수독도 생산 요소의 핵심이거든. 지금 이것은 우리나라 자료인데 투자가 돼야만 자본 수독이 증가가 돼요. 밖으로 나가는 투자는 2014년도에 267억 7천만 달러나 돼서 이것은 외국의 생산력이 확충되는 거예요, 외국에. 근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 투자액은 119억 분이 안 돼. 이것은 2006년부터는 계속 마이너스야. 그래서 자본 수독이 외국에 더 많이 들어서 우리나라에는 덜 되는 거지. 이것은 웅크타트의 월드 인베스트먼트 리포트 2015년 자료인데 거의 비슷한 숫자야. 외부 성장 요인보다도 내부에서 성장 요인이 밖으로 자꾸 흘러나가고 있어. 그리고 이제 생산 요소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120개 중점과학기술 수준 격차인데 미국의 4.4년, EU의 3.3년, 일본의 2008년 뒤쳐져 있는데 작년만 해도 중국에는 1.7년이 앞섰거든. 0.3년이 줄어들었어. 기술 샌드위치에 처해 있어. 그러면 생산성도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구조적 요인은 다국적 기업이 아웃소싱을 해. 우리나라에 있는 부품 소재, 중간 자재 생산된 거 쓰는 게 아니라 가장 값싸고 가장 품질 좋은 제품을 외국에서 들여다와 하니까 실제로 부가가치 창출은 적어지니까 고용은 줄지. 따라서 우리나라가 다 대기업 위주의 성장을 해봤자 고용이 안 늘어. 그리고 지금 일본은 14.3%에서 18.1%로 완만하게 됐는데 우리는 4.6에서 18%까지 이렇게 올라가니까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 따라서 잠재 성장률이 추락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할 수 있는 친척, 친구, 이웃이 있느냐. 작년에 34위였었거든. 36개국 중에서 36이야. 소득 불평등 수준이 미국 다음으로 OECD에서 최상이에요. 사회 질이 이렇게 나빠지고 공동주식이 없어지니까 사회 갈등 수준도 세계 최고예요. 왜 우리가 전 세계가 직면하는 사회 갈등 문제 중에서 우리가 제일 민감하게 하느냐. 하나가 국민성 정체가 비교 문화예요. 두 번째는 갑자기 성장률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경제 전쟁 시대에 우위를 확보하고 또 내부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느냐.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문제다. 첫째가 잠재 성장률 추락 추세에 어떻게 역류할 것인가. 그 다음에 생산 능력 확충.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대기업에 의한 중화공업 생산 기반은 다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첨단 기술 산업이 지금 부족해요. 실제로 글로벌 경제 전쟁에서 전진 배치된 항공모함이 다국적 기업이에요. 우리나라의 대기업.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은 항공모함을 떠받쳐주는 구축감 없으면 또 안 되거든. 다시 말해서 대기업 주도의 중화학공업하고 벤처기업 견인의 첨단 기술산업 양축으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 창조경제 구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창조경제로는 뭐냐? 무슨 규모, 획일성보다 창의성, 다양성, 차별성이 중요하고 대기업 주도보다는 벤처, 중소, 개인, 대기업 같이 함께 동반 성장해 나가는 개인이 행복해야 국가가 발전한다. 이렇게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 나가야 돼요. 벤처 창업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배양할 것이냐. 이스라엘 정부가 어떻게 첨단 기술 산업을 육성했느냐. 이것을 벤치마킹 해야 되겠다. 글로벌리제이션 시대에 생존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질이 있어요. 첫째가 창의성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가 위험을 감수하는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돼요. 세 번째가 민첩성. 그리고 요스마 프로그램이라고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창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까지 계속 창업 자금을 대준대요. 실패하더라도. 신용 불량자로 낙인 찍지도 않고. 우리나라는 뭐가 부족한가 고민을 해봤는데 위험을 감수한 리스크 테이킹 그리고 수치 문화야. 체면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오마의 겐리치는 실리콘밸리를 창출해놔라. 우리는 그런 인력이 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벤처 창업을 육성을 해라. 그 다음에 에후트 올메르트는 이스라엘에 수상했었고 요스마 펀드에서부터 제도적인 개혁을 한 분이거든요. IT 벤처로 시동건 창업국가를 빨리 만들어라. 이분 경험으로 지금은 고등고시를 하고 은행에 들어가고 대기업에 입사하는 그 추세지만 젊은이들에게 이스라엘도 그렇게 됐는데 주위에 스타 벤처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 외국 다국적 기업이 와가지고 갑자기 뭐 1,000만 불의 기술을 사고 이러니까 주위에 IT 벤처 성공 사례를 자랑하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하다가 이스라엘 젊은이의 생각을 완전히 바꿨다. 해서 이제 IT 벤처 쪽으로 엘리트들이 몰려들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경우는 전쟁 중에 로켓가 그냥 머리로 그냥 확 다니는데도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IT 벤처 기업이 있으면 이것을 인수합병하기 위해서 다국적 기업들이 몰려들더라. 그게 글로벌 경제 전쟁의 실상이다.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 실리콘밸리의 구축을 해보면 어떨까. 최첨단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우리가 한다면은 32억이나 되거든요. 인도를 포함해서 동아시아가 우리는 세계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대기업 주도의 중화학공업의 생산 기반이 있으니까 여기에 첨단 기술 산업 벤처 기업들이 해나가야 되겠다 하면 청년 실업 문제도 해소하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도 복원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대기업 주도의 중화학공업, 벤처 창업 기업이 이끄는 첨단 기술 산업 이 두 수레바퀴로 가자. 그래서 국가는 벤처 창업 문화 배양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내부 성장 요인이 고갈되니까 외부 성장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오픈 시스템을 해야 돼요. 그 두 날개가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고 또 하나는 자유무역 협정 체결입니다. 이 자유무역 협정 체결은 경제 용토를 넓혀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본과 미국의 TPP가 됐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돼 있거든. 일본 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공장을 이전하면은 면세되거든요. 그와 같이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와 자유무역 협정 체결이 오픈 시스템의 양날개다. 문제는 갈등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글로벌리제이션은 반드시 사회 경제적인 이익의 불균등 배분을 수반해요.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포터 교수는 공유 가치의 창조라는
이것은 도덕적인 설득을 CEO들 보고 하는 거예요. 대기업의 성공이 공동체의 성공으로 인식 안 하고 있어요. 미국 국민들이. 마이클 포터는 사회도 좋은 것이 기업에도 좋다 하는 사고방식의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 공동체를 위한 진짜 가치를 창조해 나가자. 그래서 공유 가치와 경제적 가치 추구는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발전 못하죠. 분업을 하게 되면은 이게 국부의 증진이다. 이렇게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는데 이 각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생산 재력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사회적 접착체를 생산하는 윤리력 또한 국부 증진의 힘이다. 그게 이제 프리드 리스트의 얘기예요.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물신 사상을 수반을 하거든요. 또 분배 양극화에 따른 사회 갈등 문제가 심화되거든. 또 르상티망이라는 것은 원한이에요. 못 가진 계층이 가진 계층에 대한 원한. 이것을 억누를 수 있는 윤리력이 바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다. 막스 베버가 이런 얘기거든요.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분배 양극화, 이에 따른 사회 갈등을 억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정신력을 가진 나라만이 선진국 되는 게 아닌가. 난 그렇게 유추했어요. 사로 교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공평하게 예우를 받고 있다는 인식을 주면은 팀워크가 형성돼서 생산성이 올라갈 것이다. 따라서 공평성의 인식이 경제적 효율성의 본질이다. 근데 이제 어떤 집단이 무엇을 공평하다고 간주하느냐는 그 나라 국민의 정신문화적인 토양에 따라서 달라요. 리스트, 웨버, 사로 교수의 이론, 이것은 즉 경제와 윤리의 일체 이론이거든. 이 일체 이론 바탕 위에서 우리 선진화 포럼이 이상형 선진화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나라 전통 정신의 정수를 뽑아다가 오늘의 한국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다 접목을 시킴으로써 글로벌 경제 전쟁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면서 사회 갈등 문제를 해소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통 문화적인 토양이 뭐냐를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고조선은 홍익인간 정신, 인간 본심의 순수한 인간의 선타후와 평등주의, 세계 인류에게 이롭게 하는 세계적 대승주의가 있어.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시대 와가지고는 이제 불교의 자비사상, 또 유교, 인해사상. 그렇다면은 전통윤리와 생활가치의 특성 뭐냐? 나는 포용적 조화사상이라고 하는 철학적 바탕에 근거한 공동체의식이라고 뽑았어. 홍익인간의 정신, 원간복사의 세속옥의, 원효대사의 화쟁사상, 의상대사의 화암사상, 최치원의 유불선 삼교 일체사상, 유교 중에 3강 5륜 있잖아. 6가지 사상에서 피를 뽑아다가 수혈을 하자. 우리는 그동안에 쌓아올린 물질적 풍요의 후유증이 돈이면 다네. 그래서 사회 갈등이 점점 첨예화가 되니까 우리 성장 자체의 발목을 잡게 되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플러스 홍익정신을 가미한 자본주의면은 부강하고 자유스럽고 그리고 공평하고 행복하고 세계 인류에 공헌하는 나라를 만드는 그 가치관을 좀 갖자. 이 5가지인데 물질과 정신의 융합해 나가는 선진화, 또 따뜻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선진화, 자연과 인간을 조화롭게 만드는 선진화, 남북이 함께 가는 선진화, 지구 전체 인류와 함께 가는 선진화, 그 운동을 해나가자. 다시 말해서 21세기 르네상스 운동을 우리가 해나가자. 그리고 이제 고전익기 운동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고, 또 한자 교육을 하면은 제대로 고전을 읽을 줄 알고 제로 번역해서 우리의 전통 윤리를 계속 이어받을 수 있지 않느냐.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분배 양극화, 이에 따른 사회 갈등을 억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정신력을 가진 나라만이 선진국 되는 게 아닌가. 난 그렇게 유추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한 것을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돼.